네, 차기 대권 주자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근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너무 조용하셔서 궁금해서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도전히 집중하고 계시는데요. 예, 정치 현안에 대한 별다른 발언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용하지 않고 상당히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어제도 저희가 네. 저 의정부에서 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비전 발표를 했고요. 그럼 따로 이거는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거예요? 경기 그렇습니다. 북부에서. 예. 경기도 북부에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0개 정도가 북부에 있는데 예. 북부의 인구가 36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세 번째로 큰 도인 그 경상남도 인구가 한 335만 그보다 더 많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 북도가 그동안에 이 중첩 규제, 수도권 또 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발전을 못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인구와 잘 보존된 자연에서 대한민국 성장의 그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비전 발표를 하면서 예. 북부 개발에 대한 그 앞으로의 꿈과 우리 전략을 발표를 했거든요. 아주 시끄럽게 요란스럽게 했습니다. 이거는 뭐 국회에서 뭔가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방송 끝나고 제가 행안부 또 국무총리 뵙고 주민투표를 먼저 해야 됩니다. 예. 경기도민 주민투표를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투표가 끝나서 이제 지지를 받게 되면 국회에서 이제 법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국회에 예. 이미 법은 나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에 지난주에 지금 추경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경기도 의회 그렇습니다. 문턱은 넘었고 네. 어디에 주로 중점을 두셨어요? 우선 추경 통과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여야 합의 간에 여야 합의. 예 간에 제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좀 1%대 성장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예. 지난 30여 년 동안에 대한민국 경제가 1% 성장한 것은 두 번의 경제 위기야 팬데믹 때 외에는 없습니다. 예. 아직도 많은 분들이 1% 성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예상이 되고 특히 통계와 상관없이 민생과 현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저희 추경은 이와 같은 어려운 경기를 좀 진작시키고 또 어려울수록 가장 고통을 먼저 받는 취약계층 을 돕기 위한 추경을 만들었고 저희도 중앙정부처럼 세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번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다 동원을 해서 저희는 확대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 부총리가 추경 정부 취임부터 계속 추경 그다음에 균형재정 추경 반대 균형재정 이걸 계속 외쳤잖아요. 네. 이 기조는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저도 국가재정을 10년 이상 책임졌던 사람인데 예. 지금의 상황은 돈을 써야 될 때입니다. 건전재정 좋은 얘기지요. 건전재정이 목표가 아니고 그건 수단 가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돈을 저축한다든지 건전하는 건 왜 그러냐면 쓸 때 쓰기 위해서. 나중에 쓰려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이 쓸 때입니다. 예. 쓸 때 안 쓰거나 또는 안 써야 할 때 쓰게 되면은 곤란을 겪게 되는데 예. 지금 정부는 써야 될 때인데 안 쓰는 정책으로 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우리 경제가 1% 성장을 하는데 성장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거든요. 소비, 투자, 순수출, 재정입니다. 예. 지금 소비 줄고 투자 줄고 순수출은 지금 축소 균형을 하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남은 버팀목이 재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서 경기도 살리고 취약계층도 돌봐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번에 경기도 추경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앙정부와는 전혀 다른 길을 저희는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추 부총리도 그거는 아실 텐데 기재부 차관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의 기조 때문에 그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런 결정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보세요? 전 정부에서 이제 확대 재정한 것에 대한 반발과 이런 게 큰 것 같아요. 예. 지난 정부를 돌이켜보면은 후반기에 팬데믹으로 재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까지도 이념 논쟁을 온다고 할까요? 어떤 교조주의적으로 예. 그런 걸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 돌이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의 재정을 포함해서 정부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 부총리가 아마 이제 정치인이시니까 내년엔 출마를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곧 뭐 신상 변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경제팀의 교체가 있다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때가 경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어차피 출마하시기 위해서 이제 나가신다면 예. 그걸 계기로 해서 부총리 개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의 새로운 사람이 경제 정책의 그 기조를 바꾸겠다는 걸 해야죠. 한 입으로 두 말을 못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역대 정부에서도 예. 이 경제 정책의 전환에 있어서는 이 경제수장의 교체라든지 이런 걸 계기로 활용을 했거든요. 예. 면밀히 따져보고 저는 야당 도지사로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라는 얘기죠. 지금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또 대외 경제 정책 잘못된 게 많은데 적절한 기회에 경제팀 교체하면서 그때의 이 정책 방향을 전환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산적인 고언입니다. 그게 될까요? 이번에 세계부처 장관 신원식 김행, 유인촌 2008년도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거기다 신원식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쿠데타 용인 발언까지 했단 말이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 그 세 분 하는 것을 보면서 예. 이게 장관이 아니라 이게 참 가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저희 그 지금 정부에서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 장관 안 뽑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이고 적어도 공익에 대한 헌신을 하겠다는 정도의 보통 사람이라도 좀 일하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그 후보자들 보면서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정부 정책 중에서 탈원전만 탈원전을 지난 정부의 탈원전을 비판하는 거는 뭐 정부의 정책 기조라고 치고요. 그러나 그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그게 뭐 어떤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관한 로드맵도 지금 제대로 제시를 못하고 있는데 또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무탄소 에너지 연합 결성을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잘못하면 중국에도 추월당할 것 같은데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해서 그 정부가 너무 느리지 않나 이 부분에 관해서 뭔가 명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이는 게 없습니다. 느린 거라기보다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 기후 변화 문제는 그 우리가 정면을 돌파하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할 중요한 이 전환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산업 시대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는 중화학공업으로 그 일종의 게임 체인저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초고속 그 망을 깔면서 게임 체인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에 대처하는 가장 적극적인 대처 방법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기후변화 시대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것과 같은 대전환을 만들 힘든 일이지만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지금 무탄소 지금 에너지 연합 그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이런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기후변화에 있어서 그 알리백 중심으로 가는 그 방향의 정면으로 잘못된 길이죠. 알리백은 신재생 에너지를 쓰겠다는 거고 무탄소 에너지 연합은 지금 그 탄소 안 쓰는 그다음에 원전을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알리백이 지금 국제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년 안에 신재생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든지 하는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하기 어렵거나 아주 큰 금액의 탄소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2040년에 우리 반도체 수출의 3분의 1이 길이 막힙니다. 그리고 많은 상품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그 무탄소 에너지 연합 뭐 CFA라고 하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그런 방향으로 가겠을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뒤처질 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게 되죠. 경기도는 이미 알리백 선언을 했고 저희가 중앙정부가 하지 않으면 우리라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도정의 가장 중심 방향의 하나로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CF100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은 유럽 연합이 제시했던 뭐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을 지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원전을 만들어야 될 텐데 거기에 관한 로드맵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신규 원전이랄지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을 그럼 어디에다 만들지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핀란드 같은 경우는 뭐 10년 20년 걸린 것 같은데 이걸 언제 어떻게 시작해서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할지에 관한 뭔 무슨 시간표가 나와야 될 것 네. 같은데 기업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와 맞습니다. 관련해서. 그런 로드맵이 없고 예. 지난번에 발표한 탄소 중립 관련된 기본 계획도 보면 모든 그 계획을 이번 정부 이후로 미뤘습니다. 75% 이번 정부 이후로 미뤘습니다. 2030년까지가 달성할 목표가 있는데 예.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기후 악당 국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오히려 우리가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새로운 우리 먹거리가 여기서 나올 수 있다. 우리의 IT, AI 기술과 접목을 해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걸 해야 되겠다. 경기도가 알리백하면서 산단 알리백하니까 유수의 기업들이 지금 경기도로 오면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네. 첫째로는 중앙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소극적이니까 이 산업이 죽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경기도밖에 없으니까 오는 거거든요. 빨리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가고 로드맵을 제시해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여기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민생과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내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하는 그 카드 통합 정기권 정책을 발효시켰는데 이게 다 경기도와 연결돼 있어가지고 네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뭐 오세훈 예. 시장이 이렇게 한 취지나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경기도나 인천 수도권하고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사전 협의가 없었던 건 조금 아쉽고요. 사전 협의는 없었군요. 네, 없었군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신분당선이라든지 또는 광역버스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고 우리 오 시장께서도 만나면은 경기도 살지만 서울에 지장 가진 사람들 다 서울 시민입니다. 그런 사람이 수백만 명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예. 저희는 지금 K패스라고 해서 이제 내년에 그 중앙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좀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고 어쨌든 간에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예. 이 수도권 주민들의 이 교통 문제 해결하는 데는 함께 이렇게 뜻을 모으고 또 협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의는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네, 서울시와. 지금 저희가 협의 없이 이제 발표가 좀 아쉽긴 했지만 예. 뭐 또 오 시장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셨겠죠. 예. 그 취지는 저희 동감하니까 저희는 조금 더 크게 지금 일단 시범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예상하는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같이 협소할 수 있는 방안 또 저희 나름대로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 정부로서는 이례적으로 지금 외교 활동도 활발하게 벌리고 계시는데 캠프 험프리스에 최근에 다녀오셔가지고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 대사 엘고 전 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기후 전 세계 기후 대사 같은 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론 디센티스 주지사도 만났었군요. 만났고. 며칠 전에 애리조나 주지사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그러셨어요? 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외교가 경제입니다. 외교가 경제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고 하는 거는 경기도민들나 대한민국 국민 먹고 사는 문제, 잘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한 외교가 경제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외교는 또 사람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특히 그 국민들의 먹거리 문제 해결하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경제부총리 때 예. 미국 재무장관과 휴대폰으로 통화를 할 정도로 편하게 전화를 할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 봉착했을 적에 예. 그 전화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예.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환율 문제로 한미 간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돼 있을 적에 그렇죠. 전화 통화하면서 그 해결을 했는데 그동안 쌓여온 신뢰관계가 큰 역할을 했고 미국 대사께서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진보 인사 중에 가장 대화 잘 되는 사람이 경기도지사고 미국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꼭 미국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 그 얼마 전에 애리조나 주지사 오셨는데 유일하게 저만 만나고 가셨고요. 예. 정치인 중에는. 예. 그리고 그 같은 주에 또 이스라엘 대사가 오셔서 창업과 스타트업 협의를 제 방에서 같이 하셨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외교가 경제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정부 초기 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가 재무부 장관 쪽에서 그러면 미국 재무부 장관이 약간 이제 뭐랄까요 변명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안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내년까지도 1,300원대 지금 예측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EU 같은 나라 중에서도 폴란드도 네. 그 혜택을 받고 있더라고. EU도 통화 수합을 하니까. 예. 그러면 일본, EU 그다음에 폴란드 같은 나라도 다 사실은 미국의 어떤 강달러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건데 예. 통화 수합의 혜택을 우리는 최우방국이라는데 미국이랑 제일 가깝다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뭐 환율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금 한미 이 동맹은 굳건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추겨야 한 것에 대해서는 전하 민주당도 조금 더 이견이 없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한미 관계의 동맹, 군사동맹 강화하는 건 아주 좋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 문제까지 포함해서 예. 서로 간에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정도. 예컨대 한미일 이런 공조를 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이 끝은 뭘까? 왜 하는 걸까? 하는 거죠. 어떤 득이 그러니까. 있을까? 예. 자, 한미관계 동맹은 군사동맹을 축으로 하는 우리 외교의 골간이니까 단단히 해야죠. 그렇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금년 5월인가요? 윤 대통령 가가지고 그 반도체나 자동차 문제에 있어서 말 한마디 하고 왔습니까? 못 하고 왔거든요. 예. 제가 그 전달에 가가지고 주지사를 만나서 해결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럼 오늘 한미 관계에 골간을 두고 이런 반도체 칩스라든지 또는 자동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해결을 해야죠. 그리고 일본은 좀 경우가 다릅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건 우리가 뭐 맞는 방향이긴 하지만 예. 한미와 같은 군사동맹이나 군사동맹까지 가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지금 독도 영유권 문제라든지 과거사 문제 해결되기 전에 일본과의 군사동맹 또는 군사동맹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미를 축으로 하는 이 동맹은 강화하되 일본은 개선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이죠. 예, 중국입니다. 예. 중국은 우리 먹거리 문제와 관련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주 일방적으로 지금 한미일 이런 식으로 해서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국민의 먹거리나 경제 문제로 봐서는 현명하지 않은 일이죠. 예. 그리고 경기도 지사시기 때문에 양평이 경기도잖아요. 네. 양평고속도로 변경 논란이 쑥 들어갔는데 이건 좀 파악을 해 두신 게 있을까요? 그럼요. 이건 예. 뭐 저희 그 관내 일이고요. 예. 저희 주장은 이렇습니다. 당초 목적에 맞게 그리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빨리 하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선이 변경된 과정과 절차를 보면 예. 너무나 이상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의 문제에 대해서 잘 가끔 잊고 있는데 예.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초에 수년간의 올바른 절차를 밟아서 한 노선을 손바닥 뒤집듯이 장관이 백지화시키고 예. 이것은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체계의 심각한 결함입니다. 국정운영의 난맥상이지요. 등등으로 봐가지고 맞지도 않고 애초에 목적은 그쪽 그 경기도 동북부 예. 국도 6호선 막히는 것 예. 나중에 그 서울 양양까지 하는 고속도로에 연결해서 거기가 지금 아주 악명 높은 예, 그 그렇죠. 지역이거든요. 저도 갈 교통체증. 때마다 그러시죠. 예. 그 교통 그 해결을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교통 분산을 좀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원래대로 하게 되면 그 국도 6호선 해결 일부 하고
양양고속도로 해결하면은 가평에 설악 IC하고 연결하게 되면 그게 분산이 되면서 그게 원래 당시의 목적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밑으로 빼면서 새로운 그렇죠. 수정안이 나오면서 그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예. 그리고 지금 뭐 특정인 땅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바뀌게 된 그 절차 왜 바뀌었고 누가 바뀌었고 어떻게 바뀌었고에 대한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용역회사가 이렇게 바꾸라고 했다. 그 어떤 검토나 이런 것들을 정부기관 KDI에서 했는데 그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용역회사에서 바꾸라고. 전혀 그런-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예. 용역회사가 예컨대 어느 정도 수행한 데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예. 이것은 초기에 바꾸는 안을 냈거든요. 어느 용역회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그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는데 우선 걸림복이 될 것이고요. 예. 또 수정안으로 인해서 노선의 55%가 바뀌는데 예. 그럼 이것들은 앞으로 그 기재부와의 그 타당성 재조사라든지 이런 해당이 되면 또 지연이 될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예. 당초 목적에 할 수 있는 그리고 정의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자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대통령이 2차 개각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강성으로 계속 가고 있다. 무슨 이제 대통령이 직접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실은 뭐 야당과 싸우는 전사의 역할 뭔가 여론이 잘못됐다면 싸우는 전사의 역할도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그렇고 장관들에게도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맞지 않습니다. 저도 국무위원을 그 2번 했었고 예. 정무직으로 3번 있어봤고 국회의원을 많이 상대해봤죠. 야당 의원들은 싸워야 될 상대가 아니고요. 함께 국정을 논하고 설득하고 또 할 얘기 있으면 그 뭐라고 할까요? 소신껏 하되 서로 간에 그 대화를 나누고 해야 될 상대죠. 제가 부총리 때 의견이 아무리 틀려도 저런 식으로 그 싸우는 국무위원 그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 그런 국무위원 있다면 저부터가 그러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 새로운 후보자들 얘기했는데 정말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그다음에 최근에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하는 그와 같은 태도 매너 언사 이거는 국민들 보기에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점잖게 얘기를 해도 할 얘기하면서 토론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또 서로 대화하는 그런 모습 보여야죠. 대통령이 이제까지 취임해서 야당 후보 한 번도 안 만나면서 대화의 그 끈을 끊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국무위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하고 어떻게 보면 윤심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국민 보고 하는 그런 정책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전 정부와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대통령실에서도 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어. 문재인 정부가 더 나빴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예. 문재인 정부 때는 문심에 따라서 이렇게 국무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선 최소한 저는 대통령께도 할 얘기 했었고요. 예. 잘못된 거 지적했었고요. 청와대와 엄청난 각을 세우면서 제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것은 첫째로는 이것이 대통령을 위한 길, 더 크게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하는 길에서 소신껏 했었거든요.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늘 국민의 대표라고 존중을 했고 예. 의견 틀린 것까지 제가 굽히지는 않았습니다. 제 예. 소신껏 얘기를 했고 어떤 의원은 제가 부총리 때 지난 정부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경제가 지난 정부 잘못한 거 얘기해달라고 여당 의원 얘기했을 적에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의원님 경제는 흐름입니다. 그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 지난 정부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 이 문제는 그렇지만 다 제 책임입니다. 저희 책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 야당 사회 보는 의원이 정말 훌륭한 답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했는데 지금 정부도 이제는 과거 정부 얘기하는 거는 아이고 나는 좀 찌질합니다라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책임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그렇다고 뭐 했던 흐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또 박수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민주당 상황을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이제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구속영장 관련해서 심사가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새벽이나 나올 것 같은데 그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지금 상황 몹시 예. 안타깝고요. 민주당은 그 저력이 있는 전통 있는 정당입니다. 여러 어려움을 그동안 극복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그 단합과 혁신을 통해서 저는 극복을 하려고 믿습니다. 단합은 모두가 다 만장일치 찬성하는 게 단합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많은 이견이 있고 다른 얘기가 있겠지만 예. 또 그게 민주주의죠. 예. 그 안에서 성숙되게 단합된 모습 보여줄 것이고 지금 정치가 실종됐다고 합니다. 민주당 안에서라도 성숙된 정치가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혁신입니다. 민주당도 우리가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도 합니다. 저도 비판하지만 저는 이 정무적인 거라기보다는 생산적인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민주당도 반성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혁신해야 되고 고칠 게 많습니다. 그런 그 단합 그리고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흔들리고 혼란한 모습 보이면 그야말로 그렇게 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먹잇감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여당이 됐던 뭐 또는 검찰이 됐던 이 혼란과 이런 상황에서 서로 그 뭐 혼란된 모습 그런 모습 보게 되면은 오히려 안 좋죠. 예. 길게 봐서 민주당이 그것을 극복할 저력과 그런 힘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경기도정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 지사로서 민주당 자치단체장이 하니까 뭔가 달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당의 그런 단합과 혁신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총선과 관련해서는 생각해 보니까 경기도지사셔서 그 어떤 정치적인 정확한 말씀을 하시기가 하실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선거법 때문에 안 되죠. 네. 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저는 민주당의 자기 성찰이 우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선 패배 이후 지방선거 패배 이후 우리가 왜 졌으며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게 부족했는지에 대한 게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그런 성찰 위해서 민주당이 국민에게 비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의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고 이런 걸 하겠습니다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 제가 늘 그랬습니다. 성찰 부족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겨울에 그 종자 씨앗 남겨주십시오. 그렇다면 반성하고 개혁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는가.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몹시 안타깝긴 하지만 함께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0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들께 추석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석 한가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풍성한 보름달처럼 풍성한 추석 보내시기 바라고요. 보름달은 누구에게나 다 미칩니다. 주위에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 조금씩 돌아보면서 지내는 서로가 상생하고 포용하는 그런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십시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